기장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장안사는 원효대사의 전설이 깃든 천년고찰인데요. 빛나는 보물들이 숨겨진 장안사를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에서 소개하고요. 칼슘, 오메가3의 결정판, 멸치, 미네랄의 보고, 붕장어, 바다의 산삼, 전복, 기장바다가 선보이는 스태미너 최강자, 잠시 후 소개할게요. 시원한 바다를 따라 펼쳐진 멋진 절경, 바다 향기 가득한 싱싱한 해산물, 여기는 부산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여행지 기장인데요. 딜더러와 함께 기장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나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4시. 안녕하세요. 생방송 지역발전소 4시의 남자 유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4시 여자 김지연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오더니 또 거짓말처럼 오늘은 하늘이 맑게 개면서 굉장히 포근한, 아니 더운 날씨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햇살이 딱 내리쬐면서 정말 뜨겁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오늘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예년에 20도를 벌써 훌쩍 넘은 그런 기온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입었어요. 가볍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운 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예, 덥습니다. 네. 반소매를 입어도 덥고 네. 올 들어서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느끼지만 일단 커피 전문점에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는 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름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요즘 다들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다가 네. 얼음 아이스 잔뜩. 아이스 네. 커피들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후끈 달아오르니까 더 막 이 황금 연휴가 기대되고 떠나고 싶어지는데 모처럼 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 날씨를 말씀드리면 크게 나쁘지 않은데 다만 네. 이제 5월 2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 이때만 약간 좀 날씨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하시면은 즐겁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지역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여행 팁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쉬운 4월 30일을 보내면서 풍성한 소식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정말 한 지역을 있잖아요.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여행을 가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듣고 보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지역 대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느 지역으로 떠날지 아마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도 손색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입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은요. 네. 시원한 바다가 그리우시죠? 그렇죠. 네, 바로 부산입니다. 네. 부산은 부산이지만요. 그 매력이 너무나 넘쳐가지고요. 넘쳐서. 그냥 부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운 곳이죠. 네. 바로 부산 기장군인데요. 그렇습니다. 기장하면 멸치하고 미역 아닌겨? 네? 아, 지금 약간 함경도 사투리하고 섞여서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잘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운대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달맞이길 그리고 거길 넘어가면 이제 맑은 바다가 기장 아니에요. 송정 해수욕장 좀 지나면 이제 더 맑은 바다, 거기가 기장입니다. 네. 기장하면 뭐 미역 유명하죠. 그렇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미역이고 멸치는 멸치. 이 대변항. 아, 네. 전국의 60%를 생산하기 때문에 왜 대변항이냐. 네. 전국 대한민국 멸치를 대변한다 그래서 대변항 아닙니까? 60%의 멸치를 생산하고 있는 정말 유명한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여행에서요. 딜도라 네. 씨가 벌써 기장을 2번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어디를 다녀왔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닐더라예요. 바다 냄새. 행복한 여행 첫 번째 여행지로 부산에 왔는데요. 2달 만에 다시 왔네요. 오늘은 부산의 기장군에 왔어요. 행복한 여행 출발! 시원한 바다를 따라 펼쳐진 절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 향기 머금은 싱싱한 맛의 향연까지 더하니 금상첨화. 이거 보세요. 많이 산책 올라가는 거 봐봐요. 요게 한 손이에요. 청정한 자연과 맛이 어우러진 웰빙 고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행복한 여행 떠나봅니다.
해안 절경을 따라 찾은 첫 번째 장소 대변항입니다. 기장에는 등대가 많대요. 우리 등대부터 구경 한번 해봐요. 특별한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디님 저쪽인가 봐요. 빨리 콩콩콩콩. 우와. 보이시나요? 축구공 모양을 한 독특한 모양의 등대. 기장 서암항과 대변항 주변엔 특별한 모양을 한 이색 등대들이 많은데요. 기장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디님 저 올라갈게요. 바다 보면서 갈게요. 갈매기들아 안녕. 나왔어. 이 갈매기들이 저 알아요. 바다에 오면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딜돌아. 바다 이렇게 좋아요? 왜 제가 바다를 좋아하지? 제가 그촌에 살았을 때 인어공주 아니었을까? 2002년 월드컵 여기잖아요, 비디님. 월드컵 기념동. 딜도라가 발견한 첫 번째 등대.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을 기념해서 만든 월드컵 등대인데요.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에 참가 선수와 경기 성적들도 써놨고요. 어떠세요? 월드컵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또 다른 등대를 찾아가 볼까요? 비디님 등대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저편처럼 생겼다. 와, 우리 다솜이가 진짜 이거 4살까지 진짜 4살까지 썼어요. 젖병 모양을 하고 있는 젖병 등대인데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출산 장려를 기원하며 만든 등대라고 합니다. 이거 애기들 손이에요, 애기들 손. 이거 봐요, 조그만 애기. 이제 태어난 애기. 우와. 완전 크다. 다양하게 만드니까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볼 재미가 있어요. 자, 이번엔 기장의 구수한 인심을 만나러 가볼까요? 싱싱한 지역 특산물이 가득한 기장시장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들이 기장군에 온 걸 실감케 하는데요. 역시 시장에 싱싱한 거 많구나. 봐봐요, 싱싱한 거. 와, 이거 멸치죠? 맛있고 영양가치 있고. 이거 큰 거잖아요. 예. 한번 먹어요? 먹어봐봐. 그런데 기후가 좋아야 돼. 안 비려요? 맛있는데? 이게 비타민C가 많고 영양가치 있고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다 뭐예요? 요거는 가오리, 가오리. 요거 장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쪄가지고요. 초장에 찍어 자시고 간장에도 와사비에 찍어. 촉촉하게 말린 생선들. 짭조름하게 쪄서 먹으면 담백한 맛이 일품. 바다 가까우니까 요런 생생한 이거 장어나 이거 가자미, 갈치 말란 거, 이거 가오리 이런 거, 도루묵이 이거 다 있어요. 실컷 생선을 보고 어디론가 가는 딜도라. 멍게젓갈하고 미역.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멍게젓갈하고 미역 사오래요. 왜요? 여기 기장에 유명하대요. 시어머니 명 받들어 바로 미역 가게로 직행. 안녕하세요. 오, 언니 여기 미역하고 멍게젓갈 좋은 거. 멍게젓갈은 반찬 파는 집에서 팔고요. 요게 한 손이에요. 너무 많아요? 45,000원짜리인데 저희 집에서 4만 원 드릴 거예요. 이게요. 물살이 많이 세면은 파도에 많이 출렁거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미역이 부드럽고 안 퍼져요. 그래서 미역이 좋은 거예요. 기장 미역하면 알아주는 대표 특산물이죠. 바닷물에 건졌기 때문에 이거는 세척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짠물이 안 빠져서 짜곱지만 맛있고 좋아요. 이거 사게 주세요. 이거 2개 사는데 35,000원. 그거는 안 돼. 그 너무 많이 깎잖아.
파격적인 흥정을 제시했지만 결국 실패. 그래도 미역을 3손이나 샀네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미역으로 만든 제리 하나 드릴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격은 못 깎아도 서비스는 팍팍. 그래도 시장 인심 여전하죠. 감사합니다. 금액 확인하세요. 네, 잘 샀다. 2손 가득 미역을 들고 이번엔 멍게젓갈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멍게젓갈 있어요? 멍게젓갈 옆집에요. 안녕하세요. 멍게젓갈. 예, 맛보세요. 어떤 거예요? 좀 먹어봐요. 아, 이거 멍게젓갈이구나. 얼마인지. 요거는 10,000원. 10,000원, 20,000원. 안 깎아줘요? 요새 멍게가 많이 비싸요. 그래도 많이 담아주세요. 빈통 하나 주시면 시어머니가 만약에 안 먹으면 조금 남편한테 가져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비스 하나 받았다. 똑 부러지는 대한민국 알뜰주부 딜도라. 오늘 여기서 장 다 보고 갈 건가 봐요. 몇 개 더 주세요. 25,000원. 어머니 떨어졌어요. 2개 떨어졌어요. 한 개 지금. 떨어졌어요. 한 개 더 줬어요. 감사합니다. 살림 잘하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시장이 좋은 게 여기서 어머니 이거 하나 주세요. 어머니 2개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주잖아요. 기장시장에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푸짐하고 속도 꽉 찬 대게. 대게식집이 엄청 유명하대요. 우리 대게 먹고 가요. 저렴한 가격과 싱싱한 맛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많이 살짝 지금 올라가는 거 봐봐요. 오. 킹크랩. 이게 뭐예요? 킹크랩 대게입니다. 네. 요요 대게도 왜 이렇게 커요? 오래 살았어요. 장갑 위에서도 물 수 있죠? 아, 이렇게요? 조금만. 엄지손가락 조금 내려. 엄지 내리라고 밑으로. 엄지 조금만 더 내려. 아. 오케이. 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오! 되게. 저 얼굴보다 크진 않아요, 비디님? 봐봐요. 얼굴 안 보이죠? 이제 구경은 그만하고 맛을 봐야죠. 본연의 맛을 갖다 제일 많이 하려고 하면은 뭐 찢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바다에서 갓 건진 듯한 신선한 풍미를 그대로. 맛 좋게 쪄진 대게. 깔끔하게 부위별로 잘라서 먹기에도 더 좋은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게 대령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요거는 대게는 진짜 네. 맛있게 뭐 드시려면 장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장. 대게장. 와, 야, 잘 빠졌네. 오. 열어 드시면. 어때? 왜? 완전 맛있어요. 대게 다리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빼서 먹음직스럽게 실한 속살을 그대로 입안으로 직행. 아니 근데 저만 먹으니까 아쉽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대게로 원기 보충하고 찾아간 마지막 여행지. 부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바로 해동 용궁사인데요. 빼어난 경치로 기장 8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절이에요. 용궁사라는 절인데 여기가 경치가 엄청 좋대요.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해안 절벽과 묘하게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이 특유의 멋스러움을 풍깁니다. 절 많이 가봤는데 다 산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바닷속에 있잖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해안가와 맞닿은 멋진 풍경은 물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절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저기 각자의 소망을 담아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요 등에 거북이 여기 동그라미. 저 안으로 동전이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딜도라의 소원은 뭘까요? 제가 돈정을 던지면서 이 여행을 잘 끝내달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잘 끝난 것 같아요. 안녕. 해안가를 따라 펼쳐지는 절경과 바다의 기운을 품은 싱그러운 맛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행복한 여행 떠나보세요. 날씨도 좋고 바닷빛도 좋고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진짜 네. 아까 화면에서 딜도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딜도라 씨가 유독 바다만 보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그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월드컵 기념 등대도 그렇고요. 젖병 모양의 그 등대도 그렇고요. 네. 저 안 가본 곳이거든요. 되게 그렇죠.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특하고요. 네, 그리고 여자 또 주부 입장에서는요. 어떤 지역을 가나 그 시장을 그럼요. 가봤을 때 네. 살 것이 많고 장 볼 것이 많으면 그 여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법이랍니다. 그러면 그 네. 지역의 특산물을 다 맛볼 수 있고. 네. 딜도라 씨가 한국 아줌마 다 됐어요. 가서 네. 막 그 아주머니들하고 흥정하는 거 보니까 뭐 네. 김지연 씨보다 한 수 높은 것 같고 딜도라 씨 이름이 왜 딜도라인지. 네, 딜? 딜을 잘하잖아요. 흥정을 너무 잘해요.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렇게 장을 보면서 좀 아낄 수 있어야 우리가 또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또 아주 저렴하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잖아요. 그 대게찜도 정말 야들야들하면서도 속이 꽉 차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보면서 막 카메라에 빠질 뻔했어요. 아, 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먹을거리를 네. 그 지역의 먹을거리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야 돼요. 네. 가서 사 먹고 같이 즐기는 가운데 네. 서로가 상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볼거리도 많이 있죠. 네. 여러분 보셨지만 저 오래된 아주 유명한 절 용궁사 네. 기장 쪽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서 멋진 풍광 또 소원도 빌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 대발견 부산 기장군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께서 기장군 홍보대사를 자처하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발견 이번 시간 오기석 기장군수를 만나 기장군의 구석구석 매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기석 기장군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 항상 이 풍성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장군의 풍성한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넓은 도시입니다. 농촌과 어촌 속에 15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교육 1번지 도시 우리 기장군입니다. 이름표와 함께 이렇게 작업복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항상 민원 수첩으로 참 별난군수로도 이름나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기장군 구석구석을 다니는 오기석 군수님이 추천하는 기장군의 대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많죠. 네. 철마에 가면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장 멸치가 유명하겠죠. 멸치회. 그다음에 붕장어 구이, 붕장어 구이, 집불도 곰장어도 있고, 또 자연산 회촌이 또 이래 뭐 바닷가에 쫙 이렇게 절배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래 즐겨 찾아오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늦기 전에 우리 기장으로 많이 이사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이사까지 챙기시는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봄멸치가 펄떡이는 기장군 대변항에서 김현정이었습니다. 우리 기장군수님 네. 방문으로 만족하지 않고 네, 이사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사하셔서 정말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네. 기장군수님에게 기장이 키도 크시고 앞으로 저 기장 발전을 위해서 네. 더욱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목요일 지역 대발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장의 먹을거리 말이죠. 미역, 네. 멸치, 멸치. 붕장어, 대게
뭐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코너 특별한 시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기장에 가거나 부산에 네. 가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음식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먹방의 고장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네. 유은서 씨가 그래서 부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몸에 좋아하죠. 좋은 그럼요. 스태미나 음식이 많아서.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유영석 씨도 혹할 만한 스태미너의 최강자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칼슘과 오메가3의 결정판. 제철 맞은 멸치. 원기 회복 미네랄의 보급원. 씹을수록 고소한 붕장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 대박. 입맛 가득 바다향이 펴지는 바다 산삼 전복. 바닷속 스태미너 최강자를 찾아 출발합니다. 바다하면 부산이죠. 부산에서도 으뜸이라는 기장군 대변항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항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로 분주했는데요. 저마다 지갑을 꺼내들며 무언가를 구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오셨어요? 멸치 사러. 멸치 사러? 네, 회도 먹고 멸치 사고 없는. 아 여기 멸치가 좀 유명한가 봐요. 네, 기장 멸치. 기장 멸치는 모르는 사람 없다. 다 잘하. 기장 멸치를 하면 다 알아. 오늘 턴지야 사지. 결국 사러 오신 거예요? 네, 그래 뭐 해물 와가 이 들어오니 싱싱하네. 그래가 샀다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다의 봄맛 멸치. 지금 딱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손님 맞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멸치철이니까요. 기장멸치가 유명하고 멸치 젓갈도 맛있고. 멸치도 생선이냐라고 하면 섭섭합니다. 멸치는 우유의 10배 이상의 칼슘과 풍부한 오메가3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봄 멸치는 특히 더 그 맛이 고소해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효자 멸치 덕분에 인근 식당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딱 맛있네요. 마산에서 여기 멸치가 맛있다 해서 저래 먹으러 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네요. 기똥차게 맛있어요. 사람들이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매콤 새콤한 멸치 무침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멸치 무침 비법이 궁금해 사장님을 따라갔더니 갑자기 식당 밖으로 향하는데요. 사장님, 여긴 뭐 하시는 곳이에요? 이거 오늘 멸치 시래기였고 오늘 멸치찌개 하려고요. 오늘 잡아온 거 싱싱한 거 이거 갖고 씻으러 왔어요. 이제 열라고. 아, 이 바로 이게 뗀 거예요 지금? 예, 바로 이제 배에서 바로 내려간 겁니다 이거. 부산 앞바다에서 당일 잡은 싱싱한 멸치. 다른 생선과 달리 별다른 도구 없이 일일이 손으로 손질을 하는데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다고요. 예, 요리가 요지. 손으로 가야지 기계를 못 합니다. 멸치는 자라가 멸치가 자체에서 모르기 때문에. 손질한 멸치는 바로 식당으로 직행.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만 손질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늘 배 잡으면 나가면 그때 싱싱한 거 갖고 이렇게 해무침찌개에다 합니다. 이래. 멸치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은 절대 NO! 식감과 맛을 위해서는 반드시 갓 잡은 멸치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방 잡아오는 거야 맛있고 부드럽고 좋아요. 냉동 보관은 조금 억셉니다. 질겨요. 멸치 시래기찌개를 선보이는 사장님. 우선 시래기와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고요. 손질한 멸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거침없이 넣고요. 채소만 올려주면 끝! 이게 정말 이게 멸치는 끝이에요? 다른 다시물 없어도 여기서 자체에서 나기 때문에 물만 부으면 다 됩니다. 별다른 비법 없이도 쉽게 조리가 가능한 멸치 시래기찌개. 강한 불에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한 요거 한 15분, 20분만 하면 됩니다. 멸치가 여면은 좀 이래 볶으면 맛이 더 나요. 다음은 봄철 입맛을 돋우는 멸치 무침인데요. 손질한 생멸치와 갖은 채소를 듬뿍 넣고 매콤 새콤한 양념장을 넣어 손으로 쓱쓱쓱 무치면 완성입니다. 멸치 손질할 때 주의점 없을까요? 지리름이하고 뼈만 내장만 다 줄이면 그치 손질만 잘하면 다른 주의할 건 없습니다. 살이 통통 오른 봄 멸치로 한상 차림 완성.
바다의 본맛을 느낄 수 있는 고소한 생멸치회,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린 매콤새콤 멸치 무침, 깊은 맛이 우러나는 멸치찌개까지 맛도 영양도 일품인 멸치 요리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태미나 찾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분장어 요리하려고 지금 고기 선별하고 있는 보양식의 대명사 붕장어입니다. 원기 회복, 면역력 증진은 물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물살도 세고 이래가지고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 장어보다는 여기 지역 장어가 훨씬 좀 부드럽거나 그런 뼈도 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좀 상당히 이제 손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장어를. 스태미나를 상징하는 힘 좋은 붕장어, 이제 손질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놈 참 실하네요. 그런데 붕장어에 달린 실이 보이는데요. 정체가 뭘까요? 먼바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발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잡기 때문에 그 큰 어선들이 많이 나가서 잡고, 여기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낙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인근에 여기 기장 해운대 쪽에서 나는 짱을 많이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주목해 주세요. 붕장어 손질의 핵심 포인트는 등뼈 제거인데요. 붕장어 회는 뼈채로 먹지만 두꺼운 등뼈는 꼭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꼬리 부분에는 저희가 이래 잔잔한 뼈를 놔둬가지고 이 새꼬시 드시는 분들도 맛을 느끼시라고 등뼈 부분은 떼고 꼬리 부분에는 약간 이렇게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질한 붕장어는 기계를 통해서 곱게 자르는데요. 무채처럼 잘게 썰려 일명 털털이 회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기장에서는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짱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게 썰었을 때는 기름기를 저희가 쫙 빼서 나갈 수가 있는데, 굵게 썰었을 경우에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느끼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좀 잘게 썰어가지고 손님 상에 나갔습니다. 기름기를 쫙 빼고 손님 상에 나갔습니다. 잘게 손질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기 제거 두 번째, 찬물로 헹군 다음 그 다음에는 꼭 짜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짱에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 묻어나니까. 붕장어회의 담백함과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기 제거는 필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붕장어 요리의 대미를 장식할 구이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로 알맞게 자른 붕장어는 그릴 위에 차곡차곡 올린 뒤 오븐에 초벌 구이를 해주는데요. 이래가지고 5분에서 7분 가량 정도 구워가지고 이제 저희 특제 양념 붕장어 양념 소스에 버무려서 손님 상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븐에 노릇노릇 구워지는 붕장어, 두툼한 살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이 초벌구이한 붕장어는 특별 소스와 함께 골고루 버무리면 끝! 스태미나 왕! 미네랄 보그머닌 붕장어 한상 차림 완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회! 쫄깃한 육질과 매콤한 소스의 환상적인 조합 붕장어구이! 맛도 영양도 최고의 붕장어 요리는 빈말이 필요 없겠죠? 일단 입속으로 직행입니다. 입에 쭉 올라붙습니다. 다른 짱어하고 좀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고 그래 맛있네. 자, 세 번째 스태미나 재료를 찾아 서둘러 찾아간 곳. 때마침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화로차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전복!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복이 들어오는 건가요? 예, 매일 들어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매일 10kg, 20kg 뭐 그래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급되는 싱싱한 자연산 전복. 우와, 그놈 참 실합니다. 알이 통통하게 가면 좋지. 좋지. 잎 올라가 쪼개는 것도 이래 알이 좋은 거는 얼마나 좋노, 전부.
토마만에 사도 다시도 많이 나고 그렇지. 장어와 보양식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전복.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데요. 원기 회복의 최강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복을 손질할 때는 솔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질을 분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복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요. 요리를 할 때 이물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꼭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도 죽안 딱딱딱 그래도 좀 씹이 나온다. 이런 거 씹이 나온다 이런 거. 깔끔하게 손질된 전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이때 내장은 따로 모아둔다고 합니다. 버릴 줄만 알았던 내장도 다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장에는 녹두죽 맥고로 버려물이 해야 죽이 내장이 들어야 맛있지. 암만 전복이 맛있던데도 허이 맛이 있나. 내장이 들어야 맛이 있지. 내장은 전복죽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합니다. 전복죽 맛있게 끓이는 비법 대공개! 첫 번째, 곱게 간 내장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 불린 쌀과 적당한 참기름을 넣어 함께 볶아주면 끝! 물 넣고 바로 삶는 게 아니네요. 알지. 그러면 맛이 없지. 이래가 한참 끓는다 이거. 볶아가지고 노릇노릇 요래 해가지고 그래 해야만 시야의 맛이. 전복죽의 요리 포인트, 내장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한참을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함께 넣고 끓여주면 끝! 진시 황제도 챙겨 먹었다는 바다향 가득한 전복 요리 완성입니다. 영양 만점 전복죽과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예술인 전복구이까지. 아이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남녀노소 모두에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네, 부드럽고 맛있네요. 고소한 맛이 있고, 예, 이 전복도 많이 들어갔고 맛있어요. 봄철 입맛을 돋우는 스태미나 보양식 삼총사, 멸치, 붕장어, 전복. 원기 회복에 으뜸인 수산물 삼총사로 봄철 건강 챙기세요. 야, 기장바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정말 축복받은 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멸치가요, 싱싱하지 않으면 저렇게 회로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서울에서도 사실 이걸 맛볼 수 있는 입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정말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멸치 무침도 먹어봤죠. 거기다가 네. 전복을 그냥 저렇게 여러 가지 요리 죽을 제대로 만들어봤죠. 네. 거기다 붕장어를 저렇게 채 썰어가지고 그냥 회로 야, 뭐 이건 하나만 싹 고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거기다가 들었는데. 바다가 펼쳐지면서 저걸 먹어보세요. 네. 그냥 기운이 솟아나고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요 타이틀을 있잖아요. 우리 딜도라 씨가 가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야. 아, 이래서 네. 행복한 고민. 그래서 행고, 행여 이렇게 딱 만들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좋습니다. 이 타이틀이 안 나온다면 제 의견이 완전히 묵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실한 멸치도 또 잘 봤고요. 네. 거기다가 이 전복까지 정말 다 하나같이 다 땡기는 음식들인데요. 부산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멸치라도 어디 먹을 수 있는 곳을 공수에서 찾아야겠네요. 먹으면 좋은데 네. 싱싱한 데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기장의 멸치 지금이 제철인 네.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현장에 가서 드셔야 훨씬 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꼭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기장의 매력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경치도 좋지만 문화재도 기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유산에서 그 문화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속의 작은 사찰. 영원한 그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대로 그 장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요? 좋아요. 선조들의 소중한 발자취들을 간직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빛나는 보석들이 숨겨진 천년 고찰 장안사로 갑니다.
푸르른 싱그러움이 만연해 있는 길을 따라 불광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면 천년고찰 장안사가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묵묵히 세월을 지켜온 이 작은 사찰은 통일 신라시대 원효대사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인데요. 곳곳에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작은 절이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인데요. 너무 크지 않고 그냥 제 마음이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좋아요. 딴 데보다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올 수 있고 유지하고 그죠? 문화재 유지해서 계속 오랫동안 올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장안사는 부산 지역에서 범어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인데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해 처음엔 쌍계사로 불리다가 애장왕 때 장안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부 소실이 됐지만 1657년에 대웅전을 복원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장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그 외진 지역인데 당시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웅장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 게 많은 인정을 받았고요.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드문 조선 중기 시대의 건물입니다. 1657년이니까 효종 시대입니다. 효종. 중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건물의 특징은 정면 상칸, 측면 상칸으로 되어 있고 다포 건물입니다. 근데 포가 많죠. 포가 있는 저 공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보다 그냥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독특한 표현 기법과 짜임새로 건축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장안사. 지붕과 처마 곡선이 부드럽고 웅장미가 돋보여서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그 목조 건축물, 특히 기와 건축물은 이제 지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축 구조상 그걸 이제 하중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포입니다. 많은 장식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가 뭐 흔히 주심포, 다포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둥 하나에 포가 하나 올라 있으면 주심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시 포가 하나 들어가면 다포식입니다. 그래서 다포식 굉장히 화려하고 대웅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임난 때 이제 부산은 거의 모든 정각이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400년 된 정각이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임난 이후에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그 현존하는 그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장안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은 크지는 않지만 화려하고 섬세한 목조 건축 양식을 뽐내고 있는데요. 안으론 석조 3세 불좌상과 후불 탱화 등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미소 띤 온화한 얼굴과 불상의 표현 기법 등이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석조입니다. 석조가 이제 그 당시에 1600년도에 경주 옥돌이라고 굉장히 귀하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귀할 겁니다. 그 당시에 1600년도에 경주 옥돌이 아마 큰 그 원석을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장비도 없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반해 와가지고 이걸 돌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얼마나 공이 들었는가 이런 느낌이 와요. 삼불상으로는 흔하지 않은 석조상으로 희소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아미타불이 있고 우측에 보면은 또 약사열애불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여기가 어찌 보면 이제 원효스님 창건할 때부터 아마 어떤 그런 원력이 담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효스님은 아미타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바세계 떠날 때는 안락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염원하는 아미타,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찾는 그 신앙이 아미타 정토 신앙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해의 세계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편안하고 행복한 극락세계를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장안사의 아미타불을 모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몇 차례 수리를 걸친 외관은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주요 구조 부재와 내부 단청은 중창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단해하고 용이 지금 오잖아요. 예. 그리고 저게 진짜 그 당시에 순금을 노란색 순금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단청인 것도 보물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한 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단청이 진사단청이라고, 지금도 도자기 중에 진사 도자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진사로 이 단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청이 그 당시에 지금 360년이 됐는데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단청 자체가. 그래서 이 단청도 굉장히 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죠. 장안사 대웅전의 내부 벽화하고 내부 단청은 중건 시기 그대로 초기 벽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장안사 대웅전이 보물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내부 단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 보수를 하게 될 때는 그 점을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가 지정 보물 말고도 지역의 민속 문화재들도 많은데요. 장안사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연입니다. 임금이 거둥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인데 1760년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요. 조선 후기의 공예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삼전불상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것, 조선 후기의 탱화입니다. 크기가 4m에 해당하는 대작에 속하는데요. 굉장히 값어치 있고 귀한 지금 유형문화재인데 이 탱화도 머지않아 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또 다음에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옆으로는 명부전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동안에 우리도 이걸 불러봤어요. 이게 뭐 흙으로 조성됐는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로 이게 단청이 된 거지. 다 이게 전부 다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를 따듬어가지고 하나로 다 통돌로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귀하다고 보고. 명부전 안의 조각상들은 보기 드문 석조상으로서 희귀한 가치와 예술 솜씨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제작 연도는 모두 조선 후기 때의 작품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부전의 사왕상은 1684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세월이 지내가지고 이게 벗겨졌는데 요게 경주 옥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옥돌하면 우리 옥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옥석이라 그래야 한색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다 뺏겼습니다. 통돌이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또 이제 탱화도 유형문화재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장에서는 그 장안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와 문화의 어떤 그 자긍심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불상들은 17세기고 탱화는 그보다 시대가 좀 늦습니다만 불상들 전부 17세기 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웅전의 불상들과 조성시가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산 있는 저 명부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같은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산들을 품고 있는 장안사.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안사찰에 있는 그 정각 모두가 문화재인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죠. 어느 절이든지 아주 규모가 큰 절이지 않는 이상은 특히 그 말사 정도 돼서 정각이 전부 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향내가 그윽한 장안사를 끼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이어지는 산길. 이 길을 따라가면 원효대사의 전설이 묻어있는 척파남이 있습니다. 장안사가 창건할 때 함께 창건된 유서 깊은 암자인데요. 원효대사를 따르던 1000명의 승려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돌을 깨쳤다는 설화가 전해져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불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어려운 고장에 와서 불법을 펼치면서 모든 민초들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했다는 걸 보면서 이 장안사가 앞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영원한 그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대로 그 장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안사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운과 평화로움, 아름다운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천년고찰 장안사, 부산 기장군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번 주 위대한 유산, 부산 기장군의 천년고찰 장안사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고즈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 범어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사찰로 기록되고 있는 장안사,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원효대사 하면 마음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고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곳의 분위기가 뭔가 평화롭고 고즈넉한 말씀해주신 그런 분위기, 뭔가 그런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이동도 많이 하고 또 연휴에 차도 많이 막히잖아요. 네. 뭐 맛있는 걸 먹고 어딜 돌아다녀도 이제 몸의 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장안사에 들러서 마음의 이렇게 평안, 네. 그리고 좀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네. 그야말로 힐링이 되고 네. 여행 동안에 쌓인 피로도 싹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지역 대발견 시간에서 부산 기장군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여행의 지표로 삼으셔서 빠짐없이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로TV 우리 동네 사랑방 메뉴 버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지 어떤 정보를 얻을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메뉴 버튼을 누르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지역방이 나옵니다. 자, 5월에 싱그럽게 여행을 떠날 곳이 어디인지 딱 네. 클릭하셔서 그곳의 다양한 정보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5월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기대 부푼 것도 좋지만 4월의 정리를 오늘 한번 네. 4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것들을 좀 못했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5월엔 또 어떤 일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가족들끼리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